독사는 죽음의 상징이지만 두려움 없이 독리 속으로 돌진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사자도 쓰러뜨릴 수 있는 독으로부터 그들이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독사의 천적. 죽음의 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들. 10분의 1초도 채 되지 않는 짧은 물림으로 모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세상에서 독사는 항상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모하비 사막에서 아마존 열대우림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지역에서 뱀의 독은 자신보다 몇 배나 큰 포식자조차 경계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러한 두려움과는 달리 자연에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죽음에 저항하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이 생물들은 왜 독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죽음의 면역으로 만들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진화 과정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 비밀을 이해하려면 뱀 사냥꾼의 몸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뱀은 강력한 생물학적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경독은 신경계를 마비시키고, 혈액독은 혈액을 파괴하며, 세포독은 살을 녹이고, 심장독은 심장을 멈춥니다. 블랙맘백에 한 번 물리면 12명 이상을 죽일 수 있습니다. 독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적은 사냥고양이 친척인 끈기와 빠른 속도 때문에 독이 무력화되는 작은 동물들입니다. 그러자 숨막힐 듯한 정글의 정적 속에서 땅이 갑자기 살짝 흔들렸습니다. 순간적인 충격. 번개처럼 빠른 도약. 블랙맘바는 몽구스에게 송곳니를 박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동안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몽구스는 살짝 움찔하더니 다시 뛰어올랐습니다. 너무 빨라서 맘바는 고개를 움츠릴 틈도 없었습니다. 그 폭발적인 순간만으로도 독사는 전투의 전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영양을 죽일 수 있는 물림에도 불구하고 왜 반박자만 늦추지 않는 걸까요? 몽구스가 죽음에 거의 면역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밀은 특별한 유전자 돌연변이에 있습니다. 몽구스의 신경 수용체 구조는 진화를 통해 재설계되어 다른 종처럼 신경독이
신경계에 잠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자물쇠가 너무 뒤틀려 아무리 날카로운 열쇠라도 쓸모없게 된 것과 같습니다. 덕분에 몽구스는 물림을 피할 뿐만 아니라 독에도 거의 완벽하게 면역이 되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더 공격적인 친척인 꾸로소리는 더욱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혈액에는 독소를 중화하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장 영상에는 방울뱀에게 얼굴을 물려 의식을 잃은 꾸로소리가 몇 시간 후 깨어나 자신을 죽인 뱀을 태연하게 계속 먹는 모습이 녹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자연의 선물이 아닙니다. 수백만 년에 걸친 가혹한 선택을 통해 교환된 것입니다. 그리고 각 세대, 죽음을 극복한 각 개인은 오늘날까지도 독사를 경계하게 만드는 항독 갑옷을 만들어냈습니다. 면역력은 이야기의 절반만을 설명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독사가 항상 실패하는 것, 바로 속도에 있습니다. 생사가 찰나의 순간에 결정되는 세상에서 단 반박자 빠른 반응 속도가 전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화씨, 13도 섭씨, 46도 외 모하비 사막에서 로드러너는 눈으로 확인하기도 전에 움직임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방울뱀의 공격은 날카롭고 빨랐지만 작은 새는 고개를 한번 기울일 뿐 독리를 숨결처럼 가볍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로드러너는 그 아슬아슬한 순간을 포착하여 반응했습니다. 가느다란 다리가 뱀의 머리를 강하게 쥐어짜자 주변 공간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응시하며 길고 꾸준한 걸음걸이로 전진했다. 뱀의 몸은 점차 통제력을 잃었다.
몇 걸음만 더 나아가자 두 번째 쪼을 틈도 없이 전투는 끝났다. 하늘에서 뱀독수리는 뱀이 반응할 틈도 없이 수직으로 접근하는 각도를 이용했다. 뱀독수리는 공중을 대각선으로 급강하하며 뱀의 머리를 결정적으로 핥히었다. 유일한 약점이 확보되자 뒤에 있는 긴 몸은 속수무책으로 밧줄이 되어버렸다. 로드러너는 반사신경을 사용했다. 새서리버드는 힘과 정확한 발놀림을 사용했다. 뱀독수리는 위에서 사각지대를 이용했다. 세 가지 접근 방식, 세 가지 유형의 방역이 있었지만 모두 한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단 잠깐일지라도 뱀의 물림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다. 이러한 전투에서 승리는 가장 강한 자가 아니라 죽음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한 걸음 앞서 있는 자에게 돌아갔다. 빠른 속도는 많은 종들이 뱀에게 물리는 것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생물들의 경우 전투는 더 조용한 무기, 즉 몸을 덮도록 진화한 갑옷에 의해 결정됩니다. 아프리카 사반에서 비서새는 종종 가슴 높이의 풀밭에 서서 뱀이굴에서 기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두껍고 뿔이 난 비늘로 덮인 긴 다리는 아무리 날카로운 송곳니라도 상처를 입히기 어렵습니다. 설령 공격을 받더라도 독은 깊숙이 흐르는 혈관을 쉽게 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서새는 치명타를 가하기 전에 자신감 있게 공격을 견뎌냅니다. 하늘에서 뱀소리는 또 다른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목과 가슴 주변에 두꺼운 깃털입니다. 뱀이 방역할 때 주로 공격하는 부위입니다. 하지만 깃털은 뱀의 송곳니와 피부를 분리시켜 깃털 사이의 틈에만 많은 물림을 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덕분에 뱀소리는 목숨을 걸지 않고도 상대의 머리를 조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땅 위에서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살 갑옷들 보여줍니다. 멧돼지의 피부는 너무 두꺼워서 뱀의 송곳니가 피부를 때리는 소리가 마치 거친 북소리처럼 들립니다. 피부 아래의 지방층은 독이 순환계로 퍼지는 것을 늦추는 자연적인 장벽을 형성합니다. 뱀에게는 몇 초의 지연이 전투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멧돼지는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한 번의 돌진만으로도 블랙맘바를 땅에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태즈메이니아에서는 태즈메이니아 데블의 먼 친척인 코울도 목에 굵고 뻣뻣한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서서 상대의 머리를 공격할 충분한 시간을 벌어줍니다. 이러한 갑옷은 완벽한 방어 수단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멧돼지가 독의 무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뱀은 방역할 수 있는 완충지대를 만들어냅니다. 짧지만 귀중한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죠. 자연에서는 단 1초의 생명력만으로도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종들이 자연적인 방어력을 통해 공격을 더 잘 견뎌냅니다. 하지만 독사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요소가 필요한데 뱀의 천적 목록에 있는 모든 종들이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몇 배나 큰 포식자도 쓰러뜨릴 수 있는 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뱀은 조상일에 변함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신호, 모든 반사신경, 모든 공격, 다시 말해 모든 힘이 머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뱀의 유일한 지휘센터는 머리에 있습니다. 발톱도 없고 찢을 강력한 턱 근육도 없습니다. 통제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 추진력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공격, 즉 쪼는 공격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점을 알아차릴 만큼 똑똑한 뱀들이 가장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몽구스는 성급하게 광분하지 않습니다. 뱀이 흔적을 남기기를 기다리다가 뱀이 방역하기 어려운 바로 그 지점, 머리 뒤쪽으로 접근합니다. 그 지점을 한 번만 겨누면
싸움은 사실상 끝납니다. 초원에서 비서새는 발로 두개골을 똑바로 공격합니다. 잠시 반사 중추가 마비되면 뱀은 온몸의 통제력을 완전히 잃습니다. 하늘에서 뱀수리는 단 하나의 목표, 머리만을 겨냥합니다. 그의 급강하는 명령 지점 고정으로 이후의 모든 움직임은 무의미해집니다. 멧돼지나 주머니 고양이처럼 뱀을 사냥하지 않는 종들조차도 무의식적으로 이 규칙을 따릅니다. 그들이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를 통해 단 한 곳만 공격해도 생존할 수 있다는 본능이 길러졌기 때문입니다. 독사와 뱀 사냥꾼의 조우에서 전략은 항상 단 하나의 지점으로 축소됩니다. 머리 고정, 머리 제지 또는 머리 부러뜨리기. 해당 지점에서 벗어나는 모든 공격은 무의미합니다. 뱀에게는 독이 있습니다. 뱀에게는 속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뱀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만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절망에 빠져 꿈틀거리는 밧줄만 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에 크든 작든 이 약점을 이해하는 자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살육자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깨지기 쉬운 균형 덕분에 야생 세계는 여전히 인간을 놀라게 하는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강한 자들이 자신의 강점을 이해하고 숨길 수 없는 약점을 받아들여야만 살아남는 생태계입니다. 독리 속으로 감히 돌진하는 생물들을 볼 때 우리는 무모한 뿐만 아니라 오래되었지만 결코 틀리지 않는 법칙의 증거를 봅니다. 모든 생물에게는 한계가 있으며 죽음에는 항상 가치 있는 상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의 생각으로는 독사의 가장 무시무시한 적은 어떤 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생 세계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여정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다음 에피소드를 함께 시청하세요.